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 솔티입니다. 오늘은 을축일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을과 축이라는 글자를 한자 한자 풀어보기 전에 제가 을축일주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전반적인 말씀을 드려보고 글자를 좀 하나씩 풀어볼 건데요. 우리 을축일주에 있어서는 평소에, 그러니까 을축일주 평소에 스트레스를 참거나 쌓아두지 말고 바로바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드렸는지는 이따 글씨를 좀 풀어보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을축일주는 내면의 고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독감 또는 외로움. 자, 외로움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것인가, 그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고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취미 활동이나 생각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어떤 나의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또 나의 이런 외로움을 좀 내가 해소할 수 있는 취미 활동, 운동 또는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좀 관계적인 측면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진솔한 대화, 어떤 겉도는 대화, 어떤 사회 생활을 위한 대화라기보다는 좀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우리 을축일주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을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을축일주뿐만 아니라 이 축토라는 이 환경에 있는, 그러니까 축토를 이제 깔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 일지에. 자, 그러한 일주를 가지신 분들은 약간 주변에 있는 글자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을축이라는 일주의 특성을 나름 좀 보편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앞으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드리겠지만, 을축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인가, 그걸 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 일주라서 제가 먼저 이렇게 해자축, 신유술, 임묘진, 사오미, 자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요. 이 글자들이 특히 우리 을축 일주의 그 축이라는 글자의 옆에 이제 월지라고 하는데요. 월지는 태어난 달을 뜻하거든요. 태어난 달. 자, 그 자리에 여기에 제가 써드린 글자 중에 어떤 글자가 있는가에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을축일주의 여러 가지 특성이 좀 다르게 발현되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강하게 발현되거나 또는 굉장히 가볍게 발현될 수 있거든요. 자, 해자축이라는 글자를 내가 옆에 갖고 있다. 그럼 이 해자축이라는 것은 자, 겨울에 태어나신, 계절적으로 봤을 때 겨울에 해당하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신유술은 자, 가을에 해당되는 달에 태어나신 분들. 그다음에 임묘지는 봄에 해당되는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 자, 사오미는 자, 여름에 해당되는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의 이 월지에 자, 이런 글자가 자리를 잡고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을축일주에 있던 성향은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발현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가을, 겨울, 봄, 여름 이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 을축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다른 글자를 조합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우리 을축이라는 일주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도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을축일주의 글자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기 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을축일주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그 깊은 정을 주는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감정에 대한 표현력이 이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표현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자, 적절하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자, 필요할 수 있는 일주인데, 특히 이 감정에 대한 표현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더 심도 깊게 해봐야 되는 것이 자, 겨울, 가을, 봄, 여름 이 순서대로 좀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 약간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표현력이 부족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말씀, 월지에 대한 부분 함께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을축일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이 축이라는
을이라는 글자 옆에 좀 따뜻한 기운의 글자가 올수록 우리 을축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추운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을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음속에 어떤 불안함이 조금 도사리고 있거든요. 불안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예민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까칠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것들을 다 잡기 위해서 내가 조금, 자, 뭔가 이런 마음속에 불안함, 예민함, 이런 걸 다 잡기 위해서, 자, 인성적인 부분, 특히 수기운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 우리 을축일주가 조금은 뭐랄까요. 뭐 개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운을 좀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의 불안한 예민함을 다잡기 위해서 자, 인성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 어떤 그런 인성적인 활동을 조금 해보신다든지, 또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좀 기르기 위해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책을 가까이 하며 자, 주변 사람들에게 좀 베푸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푸는 모습을 보이면 개운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거 사조적인 용어를 제가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개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개운될 수 있다. 요 정도 한번 써볼게요. 될 수 있음. 자,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을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고집이, 셉니다. 강한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고집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좀 왜냐면 우리 을축일주의 고집은 이유가 있는 고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집을 꺾기가 좀 쉽진 않아요. 하지만 나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아닐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을축일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을축일주에 대한 글자를 조금 한자 한자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축이라는 이 각 글자의 의미를 좀 볼게요. 글자의 의미. 우리 을축일주는 을이라는 이제 주체가 이제 을이죠. 그러니까 이 을목으로 태어나신 건데, 일반적으로 넝쿨, 잡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화초도 되고, 뭔가 이 감목과 좀 대비되는 그 나무 계열이긴 한데, 좀 들에서 자라는 야생화로도 표현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뭐 곡물로 보시기도 하고, 채소. 그다음에 이 을이라는 글자의 형태적으로 봤을 때 어떤 뭐 지저귀는 새에 비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종이나 뭐 서적이나 뭐 이제 추가적인 거로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린 거, 종이, 서적, 뭐 이런 여러 가지 섬유 뭐 이런 것들을 비유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을축일주는 기본적으로 예술적 기질, 어떠한 그런 부분에 소양이 있다. 또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동물로 보자면 뭐 푸른 소에 비유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을축이라는 을축일주로 태어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을목으로 자연으로 비유했을 때 나는 이런 존재로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을목으로 태어난 우리 을축분들이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냐? 축이라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 축이라는 환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이렇게 개, 수, 자, 물의 기운이거든요. 자, 신금, 뭐 바위, 그 자잘한 자갈이나 바위는 아니고 이 신금이랑 같은 경우에는 좀 자잘한 돌을 자갈이라고 하면 되죠. 자갈. 이렇게 요렇게 자갈이 있고, 그다음에 이 평평한 평지에 그 우리 을목이 위치해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은 이 을목이라는 주체가 놓여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딱히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촉촉한 수기운이 있죠. 왜냐하면 이 화초가 자라기 위해서는, 생명차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 물이 필수인데 수기운이 있잖아요. 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 자체가 기토기 때문에 이 땅이 평평한 평지거든요. 누구나 와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뭘 심어도 잘 자랄 수 있는 기본적으로, 자, 그러한 평지. 그래서 또는 그 수기가 있기 때문에 습지, 뭐 평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다만 습지이긴 하지만, 자, 무엇이 약간의 우리 을축을 불편하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이 땅 속에
땅 속에 이 기토, 땅과 수기 자체는 좋지만 제가 그냥 가볍게 자갈이라고 표현 드렸거든요. 이 신금이라는 존재를. 자, 자갈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자갈이 있어. 때에 따라서 이 을목이 자라기에 그냥 불편한 거죠. 그냥 이게 자갈만 없으면 여기 뿌리 착 내려가지고 살 수 있는데, 다만 을목은 어디서나 자랄 수 있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잡초, 넝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생활력이라는 것이 우리 을목이라는 그 을목을 대표하는 하나의 키워드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왕이면 물도 있고 이러한 평평한 평야이, 이 평평한 땅, 이 좋은 땅에 이 신금이라는 자갈만 없으면 을목이 더 자랄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을목이 자라기에 이 자갈이 불편함을 준다.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갈을 을목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을목이 좀 이 자갈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다음에 글자적으로도 이 을목이라는 글자와 이 신금이라는 글자는 서로 약간 충돌하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을목을 이게 참고 나 여기서 좀 잘 자라봐야지, 나 이제 여기서 뿌리 내려가지고 좋다, 물도 있고 그다음에 뭐 땅도 평평하고 좋네, 잘 자라봐야지 할 때 이 신금이라는, 제가 이제 아주 편하게 표현 드렸으니 자갈로 표현할게요. 이 자갈이 나를 톡톡 건드리면서 뭔가 이 뿌리를 내릴 때 힘겹게 내릴 수는 있지만 거슬린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금은 을목은 이 신금이 부담스럽고, 이 신금에 대한, 제가 한글 변환이, 한자 변환이 좀 힘들어서 좀 한글로만 쓸게요. 자, 을목이 이 신금에 대한 나의 이 불편함,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겠죠. 이 스트레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자갈이 하나가 아니라 계속 있다 보니 참고 그래도 을목이 내려가고 땅에 뿌리를 박으려고 하지만 이 자갈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불편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고 한 번에 이게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신금에 대한 불편함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가 우리 을축에게 던져진 하나의 화두이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을축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나만의 이러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이 이 들으시는 분들의 다른 글자의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참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축토라는 환경에 있을 때, 제가 을축이니까 이 축토에 있잖아요. 우리 을목이 지금 여기 축토에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이 축토의 환경 위에 있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태어난 계절이 매우 중요한데 일단 이 부분은 뒤에 또 배우자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만약에 해자축, 즉 한겨울에 태어났을 경우, 자, 이 축토는 좀 언 땅으로 봅니다. 자, 꽁꽁 언 땅으로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우리 을목이 땅에서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데, 축토 환경, 이 한겨울에 있을 때는 해자축의 계절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이 꽁꽁 언 땅에 지금 을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밖으로 어떠한 모습을 발현하기가 좀 힘든 상태라고 보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을목은 이 경우에는 겨울에 태어난 겨울에 태어난 을축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땅 위에 자라고 있다기보다는 땅 위에서 자라고 있다기보단, 자, 땅 속에서 보다는 땅 속에서 뭔가 와신 상담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자, 겨울철에도 피는 뭔가 인동초 이런 모습으로 비유가 되긴 하거든요. 그만큼 좀 추운 겨울에 태어날수록 이 을축의 인내심과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은
더 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근데 을목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꽁꽁한 땅에서도 땅 아래서도 만약에 아직 그 땅 위에 자라고 있지 않다고 본다면 땅 속에서도 뭔가를 계속 하고 있고 새싹을 피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인동초로 봤을 때도 이 언 땅에서 이제 그 꽃을 피우는 거기 때문에 을목의 생명력은 굉장히 대단하다. 그래서 을목의 대표 특징이 강인한 생명력이기에 다른 경우 어디서든 심지어 이 언 땅에서도 어디서든 생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날씨가 조금 따스워질수록 이러한 봄에 여름에 그 꽃밭의 꽃이 확 핀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시듯이 뭔가 을목의 그런 표현, 자신을 드러나는 부분은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자신이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을목은 지금 여기서 신금은 좀 불편하지만 또 자신과 자꾸 충돌을 하지만 을목에게 있어서 이 계신기, 이 세 개의 환경 중에 특히 을목은 개수, 자, 물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물이 여기서 이제 개수죠. 이 개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게, 내가 여기서 생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 물마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이 이 을목이 살아가는데 을축일주의 을목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자신이 깔고 있는 환경 중에서 이 수라는 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개수가 어떤 특징으로 발현되는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본격적으로 이 두 개의 을과 축이라는 글자를 이제 처음에서 각각 을 따로 축 따로 이렇게 봤다면 주체와 환경적인 입장에서 봤다면 을과 축의 관계는 그렇다면 어떤 관계인가, 둘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사주 용어에서는 이제 편제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편제라는 글자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 두 개의 글자 관계를 이제 봤을 때 이제 편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을이라는 주체가 축이라는 환경에 살아갔을 때 뭔가 편제적인 성향, 자,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을축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을축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편제의 성향을 띠고 있지만 또 다른 이러한 관계에 있는 일주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좀 크게 편제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편제는 내가 빨리 갖고 싶은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취해서 내가 빨리 그거를 가져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성향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편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편제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편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성품은 복잡하지 않고 쿨한 면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랄까요, 담백한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4차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차원적인 그런 모습, 좀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표현 방식과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담백하다. 거기에 대해서 몰입하고 이제 실행하기 때문에 좀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편제를 깔고 있다고 하면 사업성,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융통성, 모험심, 수단이 좋다. 수단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제가 재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재는 내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재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자, 이것이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 때로는 편법도 때론 오케이 하는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편제라는 특징이. 편제는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해요. 뭔가를 다룰 때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재라는 것이 돈도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여성도 되고. 그래서 정석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매력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편제라는 그런 글자의 관계를 갖고 있는 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우리 을축도 기본적으로 이 을과 축의 관계를 이 사조적 용어로 봤을 때 편제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 요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을축의 기본 성향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편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을축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을목이라는 그 주체는 변하지 않거든요. 이 을목이라는 주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초로도 비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이 물상적으로 이 을이라는 을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을목이 살아가는 환경이 이제 축토인 거죠. 그러면 이 환경에 따라서 이 을목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태어나도 환경에 따라 다르게 성장하고 다른 모습을 갖추듯이 이 축에서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발현되는 을축만의 기본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축이라는 글자를 풀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어떠한 자잘자잘한 자갈들 그다음에 그 평야 이 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환경의 구체적 조합이 이러한 곳에서 우리 을목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을목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까? 일단 조금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서 제가 좀 사주적인 용어로 먼저 좀 쓰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개수는 우리 을축에게 편인이라는 특성에 해당이 되고 자, 이 신금은 편관에 해당이 되고 자, 이 기라는 것은 자, 편제라는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을 이제 봤을 때 뭐 우리 을축의 환경이 뭐 너무 나쁘다라고 솔직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일단 땅이 있잖아요. 땅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일주를 보면. 그래서 뿌리를 내릴 평진 땅이 있는데 땅이 있고 근데 물도 있고 그래서 크게 나쁘지는 않다.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나쁘지는 않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뭔가 우리 을축에게 자꾸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 이 신금이라는 요소인데 이 신금이 뿌리 내리려고 그러면 자꾸 걸리적거리는 어떤 자갈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편관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 편관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책임감? 그러니까 이 편관을 그냥 저는 스트레스라고 이제 뭔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있다. 그럼 다양한 것으로 우리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대체적으로 어떤 책임감, 내가 무엇을 잘해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내 자신을 통제하고, 어떤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집 또는 나의 그런 신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을축에게 이 신금이라는 것이 이런 스트레스로 작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꾸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땅에서 내가 이렇게 물도 있고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이 자갈이 자꾸 나를 탁탁 건들면서 뭔가 충을 하면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 자꾸 이 불편함을 내가 어떻게 풀 것인가. 제가 초반에 그래서 이 글자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글자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을목이 누구에게 의지를 많이 하냐. 내가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개수, 즉 이 물에게 의지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의지를 많이 한다. 자, 그러면 이 개수라는 것이 제가 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편인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편인이 무엇인지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을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편인이 우리 을축이 편인에게 굉장히 많이 기대고 있다. 이 부분에. 그러면 편인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볼게요. 편인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뭔가를 이제 배우는 거죠. 무엇을 배우고 이제 배우고 익히는 것에 있어서 배우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건 무엇을 배우고 받아들이건 모두 배운 대로 정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화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다. 자, 그래. 즉 배운 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방식으로 받아들임. 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을축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배운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배운 대로 실행하기보다는 그것을 응용해서 나만의 것으로 나의 방식으로 다시 재창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주 긍정적으로 발현됐을 때는 창의적이고 뭔가 기발하고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의 말만 듣고 내 편의 말만 듣고 내 사람 위주의 어떠한 좀 편협된 사고를 가질 수도 있다. 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 을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신의 편,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떠한 생각, 그쪽에 조금 그 매몰되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좀 의지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좀 도모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을축은 이 편인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면 그냥 배우는 것으로 어떤 그 배움의 즐거움, 뭐 알았다는 것에 대한 충족감, 이것으로 끝내기보다는 굉장히 실리적인 배움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배우면 그것을 가지고 써먹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겠다는 실리적인 목표. 그러니까 그냥 뭐 배움을 위한 배움보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우가 많음.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을축은요,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자, 실리적인 부분이 있다. 실리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편인에 기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는 사람, 내 편, 좀 나의 지식, 자, 이런 거를 조금 의지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집이 셀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초반에 드린 거고요. 고집이 세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굉장히 이 고집이, 을축은 합리적인 고집입니다. 내가 이렇게 배우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좀 합리적인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이제 이 고집을 꺾기가 이제 쉽지 않죠. 약간 그런 편인적인 고집이 굉장히 세게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우리 을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도 자축합토. 뭔가 이 자수라는 또 편인을 활용해서 이거 제가 그냥 쓸게요. 자축합토, 이 축토가 자수와 합쳐서 자, 또 무엇을 지향하냐? 재를 또 지향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인을 활용해서 이 자축도 편인이라는 요소이기 때문에 편인을 활용하기, 다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일단 이제 쓰고 말씀드릴게요. 해서 재성으로 나아간다. 근데 이렇게 편인을 활용해서 재성으로 나갈 때 이 재성은 편재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어떠한 그 재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가 굉장히 강할 수 있다. 즉, 남들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받아들인 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 뭐 대표적인 게 재라고 하면 돈, 여자, 내가 원하는 사람, 이런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을축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를 도모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땅속에서도 그 새싹을 피우면서 자기를 계속 와신상담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을축은 항상 언젠가 때가 오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계속 갈고 닦고 있죠. 계속 갈고 닦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을축은 이제 겉으로 보기보다는, 왜냐면 이 을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겉에 뭐 대부분 다 똑같진 않지만 외모를 이걸로 뭐 다 정할 수는 없지만 좀 유연하고 뭔가 좀 강직한 모습보다는 조금 뭐 순둥순둥하다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좀 유연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좀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을축이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생각보다 고집이 세고 어떻게 보면은 좀 영악한 면도 있을 수 있다. 영악한 면도 있을 수 있다. 왜냐면 때가 오면 내 맘대로 이제 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때가 오면 내가 이제 편제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즉, 내 맘대로 다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준비하고 도모하고 있는 면도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을축일주는 특히 이 축토나 미토를 깔고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고민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 어떤 글자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발현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완전 다른 식으로 또 을축이 그 주변의 어떤 그 기운들과 만났을 때 다르게 또 자신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활달하게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을축의 인연을 좀 볼게요. 근데 인연적인 측면에서 그 차이점이 좀 어떤 계절에 태어나셨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좀 극명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을축은 어떤 계절에 태어났는지가 중요하다. 이 조후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 전체적인 사주에 그 뭐라고 할까요? 뭐 따뜻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따뜻하고 춥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좀 중요한데 을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땅 자체가 조금 수기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한겨울에 태어나면 땅이 얼어버릴 수 있어서 좀 그런 점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일지는 또 나의 배우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인연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부분 말씀드린 거고, 자, 전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그냥 그 계절 떠나서, 자, 을목이 머물고 있는 환경이자 배우자 궁이라고도 하죠. 나의 인연을 나타내는 이 자리, 이 축이, 자, 수기운이 있어서, 자, 물기가 있는 평지기에 딱히 나쁘지 않습니다. 딱히 꼭 꼬집어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딱히 나쁘지 않지만, 자,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자갈, 평관, 스트레스, 뭔가 이게 좀 있죠. 그래서 마냥 또 편하지도 않습니다. 편하지도 않다. 배우자의 관계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또 그렇다고 해도 뭔가 그렇게 편하지도 않은 좀 그러한 배우자와의 인연이 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을축의 배우자는 이 기토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우유부단까지는 아니지만 온순한 인상으로 뭔가 을축을 품어주고 있는 우리 을목을, 이 을축을 품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순둥순둥하지 않을 수 있다. 겉으로 보는 것처럼 온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다를 수 있다. 특히 그 을축 남자분들의 그 배우자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이겠죠. 남성 을축의 배우자니까 제 배우자 당연히 여성분들이겠죠. 그럼 이제 그 여성분들의 겉에 보이는 느낌이나 그런 외향적인 부분이 굉장히 온순하고 좀 고분고분하다라는 말은 제가 좀 쓰고 싶지 않은데 어떤 그 형용사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순해 보이고 약간 두부상에 여려 보이고 좀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제적으로 만나보면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 좀 할 말은 딱딱하고, 근데 그 말이 너무나 나의 폐부를 찌르는 말이라서, 좀, 진짜로 나이가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좀 하는, 그러한 상대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을축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강한 신념, 만만치는 좀 아는 성향의 그 인연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신의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좀 셉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대로 쉽지 않죠. 싶은 대로 표현하고 활동력도 있습니다. 하고 활동하는 성향이 강하며 자 이건 지금 을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을축의 인연 을축의 팔자 속에 있는 이 일주 속에 있는 안 써지네요. 죄송해요. 을축의 인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연. 자, 을축이 아니라 자, 그 배우자가 우리 을축의 배우자. 자, 자신의 강한 심령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활동하는 성향이 강한 분이 좀 인연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 성향이 강하며 자, 이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강화하고 또 증명하려는 이런 성향의 분이 조금 우리 을축일주의 배우자 기본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유한 성향은 아니다. 유한 성향은 아니며 좀 유한 듯 하다가도 을축의
좀 심기를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을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있을 수 있다. 이게 또 다른 글자 봐야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꾸 조금 나를, 뭐 이게 다 뒤집어 엎을 정도는 아닌데, 콕콕 찌르는 듯한, 그런 감정, 심정,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인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보는 거죠. 와, 너 너무 괜찮은 사람 만났다. 을축, 너 배우자 너무 괜찮다. 너 여자친구, 네 남자친구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왕왕 있으실 거거든요. 을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남이 보이기에는, 나의 이제 그냥 배우자로 쓸게요. 배우자가 좋게 보일 수도 있으나 신금이 또 이제 바늘로도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신금. 그래서 이 신금이라는 자갈 또는 바늘을 품고 있는 배우자기에 마냥 나긋나긋하고 유순한 성향은 아닐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신금이, 뭐, 내 배우자가 뭐 이렇지 않다. 뭐, 아는 성향이라도 되게 다양한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저 지금 딱 두 글자만 보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을축 같은 경우에는 이 조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신금으로 인한 그 묘한 불편함이 자꾸 있습니다. 묘한 불편함 때문에 배우자와 뭐랄까요? 깊은 진짜 터놓는다고 해야 되나요? 깊은 속정을 나누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어머니의 관계가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좀 이제 실체적으로 보면은, 불편한 거죠. 우리 여성 을축 경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러할 수 있다. 이러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뭔가, 관계가 그냥 쓰죠 뭐. 겉으로는 괜찮으나 실질적으로는 거리감이 있는 사이. 또 제가 어떤 감정 표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 을축일주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축이 태어난 달, 이거 다시 한번 쓸게요. 을축은 태어난 달, 자, 월지라고 하고 제가 위에 한자도 써드렸습니다. 월지에 따라 배우자의 인연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이거 꼭 맞춰서 그냥 보기보다는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구나, 두 글자만 봤을 때 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연적인 부분은. 그래서 을축은 태어난 달, 월지에 따라서 배우자의 인연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 한겨울에 태어난,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을축이 태어난 을축. 다른 계절보다 이 언땅, 이 얼음으로 꽝꽝 언 땅, 배우자겠죠. 여기서는 배우자 궁이니까. 그래서 이 배우자에게 머물기가 힘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자, 을축이 기본적으로 태어난 달에 상관없이 을축은 기본적으로 인내심이 있지만 한겨울에 을축 같은 경우에 한겨울에 을축 같은 경우는 더 버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말 부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을축일주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뭐 을축일주 분들 같은 경우에 자녀가 이제 있으시다. 그러면 자녀의 경우 만약에 나의 자녀가 유학이나 기숙사를 갈 수 있는 자녀의 경우 유학이나 기숙사를 보낼 수 있다면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요.
또 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을축일주는 좀 이념적인 부분을 제가 다른 일주보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게 굉장히 경우의 수가 정말 좀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을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지고, 자, 기타 조금 빠졌던 부분 말씀 한 번에 좀 다 같이 드려볼까요? 우리 을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편제에 또 성향이 있어서 좀 어떠한 그 독특한 방식, 뭐 독특한 방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쉽게 쓰죠. 현장 용어로 한 방에 큰 재물을 노리는 것보다 이 일주의 특성 자체가 좀 차곡차곡 성실하게 개미처럼 재산을 모아가는 형태가 편제임에도 유리할 수 있다.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건강적인 측면은 우리 관절이나 뼈 관련 건강 좀 유의하시고 조심. 보험 들 수 있는 여력 있으시다면 보험 필수. 자, 보험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이고, 잘 안 써지네요. 보험은 뭐 워낙 현대사회 모든 사람들이 필수니까 뭐 이제 기본적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특히 관절뼈 관련, 그 다음에 보험 필수. 자,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건강관리, 신경. 전반적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을축일주는 지금 심지어 한겨울이라고 쳐도 자갈밭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한겨울에서도 견디는 진짜 강하고 질긴 생명력 가진 일주입니다. 존경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과 상처도 결국에는 이겨내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 꽃을 피운다. 꽃을 피우고야마는 대표적인 대기만성, 말년 행복. 말년이라고 쓴 거는 당연히 뭐 말년 전에도 행복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말년 행복 보장되어 있다. 말년만큼 행복 보장. 자, 해피 대표 일주.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 이거보다는 또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 꼭 드릴게요. 이 말년에 행복을 누리시려면 우리 을축은 스트레스에 취약함으로. 자, 나만의 스트레스. 자, 한 번에 모았다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을축 일주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뭐 운동도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것이 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나에게 보약이다 생각하시면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꼭 찾아보기.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기. 꼭 찾아보기. 자, 그리고 만약에 나의 자녀가 을축일주이다 한다면 너무 팩폭이라고 하나요? 뼈 때리는 그런 뭐 조언도 좋지만 을축일주에게는 좀 따뜻하게, 좀 공감 위주의 좀 감정적인 그 소통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 더 좋지 않을까. 특히 나의 자녀가 좀 을축일주라면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 자, 우리 을축일주는요, 이 끈기와 인내심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목표를 높게 잡고 장기적인 목표를 높게 잡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면 이 우리 을축 특유의 인내심, 인동초와 같은 인내심에 제가 인동초의 비유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면 목표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단기적으로 내가 빨리빨리 치고 빠져야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좀 길게 잡고 대신 그 기간을 길게 잡는 대신 목표는 좀 생각보다 높게 잡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목표 성취 가능성이 높은 일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을축일주는 그래도 전체적으로의 글자는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법과 원칙을 따르는 것이 조금 돌아가는 것 같고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따르는 것이 당장의 이익을 위해 어떤 편법을 선택하지
선택하는 것보다 차후 훨씬 더 큰 명예와 부를 을축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부를 가질 수 있는 일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일주 분들은, 전체적인 제가 이제 두 글자만 보고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계절에 태어났으며, 전체적인 나의 사주의 구조가 좀 따뜻한 기운이 많은지, 조금 차가운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좀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조금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 토를 깔고 있는 일주들이 이 일주론을 좀 보편적인 영상을 만들기에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좀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순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한 일주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먼저 달아주신 순서대로 제가 그렇게 중복되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빨리 달아주신 순서대로 지금 일주 영상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일주는 갑오일주더라고요. 갑오일주. 그래서 다음에는 갑오일주 영상 일주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제가 타로 솔티라고 또 타로 그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혹시 타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타로 솔티 채널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갑오일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